비르츠가 지금 바이언하고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건 맞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얘가 지금 갈만한 팀이라기보다는 얘가 골라서 가는 거지 사실은. 고를 만한 팀이 맨시티랑 레알 마드리드랑 바이에른 뮤닉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걸 너무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바이언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바이언에 가는 거를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얘 입장에선 바이언이 좋다고밖에 말을 했었던 이유가 냉정하게 언어 적응 필요 없고 현지 적응 필요 없고 아는 새끼들이고 존나 세고 연봉은 연봉대로 많이 주고, 그나브리 코망 사네 중에서 그나브리랑 코망 나가고 사네는 아직까지는 재계약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던데요. 비르츠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애초에 너무 빼와야 되기 때문에 빼오는 느낌이라 좀 별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비르츠는 그런 의미 때문에 바이언을 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국대에서의 독일 동료들과의 합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바이언 가면 그게 자체적으로 더 이중으로 결합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그나마 의외인 거는 비르츠가 바이언을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 바이언이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르츠가 지금 바이언에 가게 되면은 나는 이 클럽에 있다가 언젠가는 해외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되게 의외고, 이제 바이언 팬들 입장에서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어닝이긴 한데, 바바리안 풋볼 쪽에서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에른 뮤닉과 플로리안 비르츠가 결국 협력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이 이적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말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구단 간합이, 지금 바이언하고 레버쿠젠 사이가 전부터 안 좋다고 했잖아요. 바이언과 레버쿠젠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구단 간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레버쿠젠은 계속 비르츠나 누구든 다 해외로 보내고 싶어하지 국내로 보내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바이언 1티어 플로리안 플라텐버그는 이번 주에 선수와 바이언 간의 발전에 관해서 많은 낙관론이 있긴 하지만 레버쿠젠의 핵심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함. 근데 여기 연봉을 보면요, 2,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라고 하는데 새 전으로 300억에서 한 400억 좀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주급으로 환산했을 때 6억에서 7억 사이. 무시알라보다 조금 덜 받는 딱 그 수준인 거죠. 그리고 르로이 사네가 많이 날먹을 했었던 액수라고 볼 수 있는 주급 5억보다 좀 더 높은 액수. 여기 나온 기자의 말로는 꽤나 많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비르츠가 바이언과의 계약을 맺을 때 연봉은 전혀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워낙 바이언이 주급 자체는 실력만 되면은 진짜 세게 주는 구단이고, 연봉 그 체계 정리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실력이 안 되는 새끼들한테도 주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수가 꽤 있던 클럽이기 때문에 대우면에서는 절대로 이제 물음표가 붙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대우를 세게 해주죠. 이제 레버쿠젠의 공중분해에 관해서 말을 해볼 텐데, 근데 레버쿠젠은 사실 이 코어 라인이 진짜 이 구단의 위상 대비 너무 잘 잡혀있던 게 오히려 아이러니했고 오히려 예견된 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버쿠젠 정도 되는 클럽이 그 정도 코어 라인을 가지는 게 놀라움. 코어 라인이 비르츠랑 그라니트 사카랑 양쪽 풀백에 그리말도랑 프림퐁 있고 센터백에 요나단타가 있어요. 이렇게 5개의 강한 코어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구단이었는데, 그리말도랑 자카는 사실상 자신의 전성기에 가까운 기량들을 싹 다 레버쿠젠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적이 좀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근데 비르츠랑 타랑 프림퐁은 언제든 나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비르츠랑 프림퐁은 확실히 이제 자신의 선수 생활이 꽤나 창창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요나단 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긴 하더라도 FA로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각이 너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선두 주자로 비르츠가 굉장히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그 전부터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는 요나단 타인데, 근데 이 선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버쿠젠은 바이언으로 파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얘가 레버쿠젠하고 유대감이 완전 형성이 돼 있잖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FA적으로 리그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리그 내 경쟁자긴 하죠. 사실 뭐 바이언이 다음 시즌에도 리그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탑독을 달리긴 하겠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자는 맞는데, 그래서 그런 유대감 때문에 바이언은 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이언하고 링크가 갑자기 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어색한 상황은 또 아닌 게, 지난 여름에도 이적료를 지불한 채로 바이언이 요나단타를 1년 남은 상황에서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레버쿠젠 쪽에서 갑자기 이적료 액수를 높게 변덕스럽게 요구를 해버리면서 협상에 파토가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적이 불발됐던 거지. 사실 요나단타도 바이언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건덕지가 좀 있어가지고 뭐 크게 이상할 건 아니지만 나로서는 조금 놀랍다 이런 거고요. 요나단타가 바르샤가 아닌 바이언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기자를 또 봐야 되는데 플라텐버그 독점 기사, 협상 시작이라고 하고, 여기서 레알과 바르샤까지도 있다고 해요. 레알이 안 노릴 수가 없긴 하지. 왜냐면 29살의 리디거를 똑같이 FA로 데려갔고 28살의 알라바를 똑같이 FA로 데려갔고, 그렇다 그래서 29살의 이 요나단타를 굳이 안 노린다? 이건 또 말이 안 되기
거기 때문에 지금 수비 보강이 필요한 레알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고 바르샤는 구두합의는 완료가 충분히 예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근데 FFP 문제 때문에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또다시 등록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피력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 속에서 바이언이라는 미친 맥이남의 투입으로 인해 요나단 타의 미래가 많이 불투명해졌어요. 요나단 타한테는 이 불투명함이 굉장히 즐거운 편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맞다 그 뭐 요나단 타 메뉴랑도 링크 뜨던데 족가시고요.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타가 메뉴로 가기에는 진짜 주급 한 7억은 줘야 난 간다고 본다. 적당한 돈이 아닌 이상 그 자신의 그 커리어랑 자신의 이 실력이랑 자신의 이 미래랑 교환하려고 하진 않을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타는 메뉴는 절대 안 갈 것 같고 나갈 수 있는 코어 뎁스 선수단에서 요나단 타를 다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갈 수 있는 코어 뎁스 프림퐁을 빼고 다 말했는데 근데 프림퐁도 나가는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제레미 프림퐁이 어디로 튀어나갈 것 같냐 전에 말했듯이 어느 팀 딱 했지만 사실 그때 언급했을 때는 나중에 혹여나 자신의 코어 뎁스 중 하나인 그 실력이 좋은 우풀백이 FA로 나갈 시에 라는 거를 아예 배제해놓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클럽을 배제를 했는데 리버풀이죠. 리버풀이 지금 FA로 아놀드를 떠나보내게 된 거는 기정사실화가 아니라 오피셜화가 됐고 프림퐁이 튕겨져 나간다 만다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던 찰나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오피셜이 떴고 우풀백 보강이 불가피해졌거든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브래들리 하나로 그 클럽이 우풀백 뎁스에 관해서 만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도 이 시장이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각 자체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전술적으로 맞추려면 맞출 수 있어가지고 못 맞출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프림퐁 바이아웃이 570억인가 610억인가 그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전혀 도전을 한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프림퐁도 이제는 이적을 충분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아웃도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까지 나가게 되면은 정말 레버커즈는 선수단 내에서 온갖 걸 다 털리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소식까지 떠버려가지고 선수단 내부에서의 이 코어 뎁스 중 나갈 수 있는 뎁스는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코어 뎁스들을 진정한 코어로 승화시킨 상징적인 인물 알론소까지 이제 튕겨져 나가는 게 완전 확실시 돼가지고 레버쿠젠은 코어 그 이상의 코어까지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고 3년 계약 설명이라고 해요. 이거 오피셜까지 떴죠 심지어 결별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있듯이 수석 코치랑 피지컬 코치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현존해 있는 안첼로티 코치 사단까지 싹 다 갈아버린다 뜻이겠지. 알론소의 사단이 그대로 옮겨져가지고 레알에 이식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뭐 그렇게 궁금한 테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버쿠젠은 어떤 감독이 오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테나흐가 아주 유력한 상황 중 하나가 아닐까. 사실 테나흐 우리한테 존나 무시받고 막 그러긴 하지만 사실 레버쿠젠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졌던 위상 대비 테나흐 정도 감독이면 되게 좋은 감독이거든요. 테나흐가 엄청 메뉴에서 폭망을 했다라고 말은 하긴 하나만 그렇다더라도 아약스에서 이뤄낸 커리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치환이 가능한 그런 하나의 작은 오류일 뿐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레버쿠젠이 테나흐라는 매물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 테나흐가 레버쿠젠에 간다는 것 그건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파브레가스가 코모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자로는 테나흐 아니면 세스크 파브레가스인데 요즘 뜨는 소식으로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뭐 레버쿠젠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실 이거 언젠간 찾아올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없지. 되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죠. 다 필요 없고 알론소가 안 나가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알론소가 나가버리니까 Y가 빨리 된 것 같기도 해. 알론소 레알에서 포메이션 못 쓰냐고요? 3백 쓸 수도 있고 4백 쓸 수도 있는데 4-2-3이라고 3-4-3 제일 많이 쓰거든요. 3-4-3을 쓸 시에는 호드리그가 안 나간다는 전제하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하고 음바페 내지는 벨링엄을 그 3톱에다가 올려놔도 되고 조합상 굉장히 좋은데 네, 센터백 3명을 써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치환할지가 궁금하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 꼰대스럽진 않겠지만 수비수를 5명을 기용하는 전술을 그렇게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3백이 요즘에야 조금 인식이 좀 더 괜찮아졌지 옛날에는 3백을 쓰게 되면은 뭔가 되게 언더독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센 새끼들은 싹 다 4백 쓰거든. 지금 축구만 보더라도 인테르 빼고 싹 다 4백 써요. 그 메이저 레벨에 있는 팀들은 싹 다 챔스 8강만 보더라도 3백을 쓰는 팀이 진짜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쓸지는 뭐 4-2-3-1 쪽으로 좀 더 가닥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2-3-1 내에서도 4-2-3-1로 퍼스트9을 구사해 해봤던 알론소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추가적인 스트라이커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알론소가 4-2-3-1 퍼스트9을 이번 시즌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걸로 욕 존나 먹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존나 먹었다는 게 팀 성적이 존나 별로다 이건 아니고 저 퍼스트9 4-2-3-1이 레버쿠젠이 탑독을 노릴 수 있었던 그
기회마저도 날렸다는 해석이 있거든. 칼럼 중에서도.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마침 톱이 없고 그 감독으로 알론소가 간다고 치고 내 가설대로 4-2-3-1 쓴다고 친다면 탑독의 자리를 두고 싸워야 되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 퍼스트 나인 4-2-3-1 안 좋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음바페를 톱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선수를 톱으로만 썼을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괜히 그 선수가 PSG에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 데려와 달라고 뭐 스트라이커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던 게 아니잖아. 본인이 톱을 서기 싫어서 그렇게 때를 쓴 거거든요. 물론 스트라이커 자리에 만족을 할 수도 있긴 하다만 근데 그 선수가 사실상 스트라이커에 선다 하더라도 밟는 동선을 보면은 윙이야. 톱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9번의 역할을 겸비해줄 자원은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지금 조합상 많이 기형적인 구조라 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조건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를 증명하듯이 경기를 보면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 선수가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누가 가짜 거본을 봐주고 있거나 그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알론소로 데려갔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스트라이커가 없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데려오긴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거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알론소가 조합을 대충 짜기만 하더라도 워낙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라 기대하는 그 이상의 효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가지고 스쿼드가 근데 이 밸런스를 논하기에는 공수 밸런스는 맞다? 공격 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신기해. 억지로 한 명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만들어가지고 수비에 관한 불안도를 계속 가져가면서 센터백들만 수비를 딱 하게 해놓는 세팅에다가 풀백을 다 점진시켜놓고 공격 투입 인원수도 많이 늘렸는데 수비에 가담하는 즉 수비를 담당하는 이제 인원수를 적게 만든 것도 아니야. 꽤나 이 양 조절은 탁월하거든. 공수 양면적으로 엄청. 지금의 안첼로티도 그렇고 문제는 공격 내 밸런스가 진짜 안 맞아요. 그게 큰 궤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공격 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유럽 대항전이랑 리그레이스에서의 경쟁력이 확 떨어진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알론소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알론소도 또 마침 그 문제를 많이 증폭시켰던 인물 중 하나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진짜 봐야겠지. 재밌는 구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스날 윌리엄 살리바랑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살리바가 아놀드처럼 갑자기 뒤통수를 후려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하다만 사실 뭐 이거는 예고된 바긴 했지. 왜냐면 살리바가 재계약 시즌이 이제 엄청 본격적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 팀이 안 남으면은 내가 뭐 어디 가겠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확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여기서 갑자기 막 이적한다고 한다. 뭐 재계약 거부하고 FA로 도망가려고 한다. 이래버리면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 근데 이제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앙리처럼 누구처럼 갑자기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아놀드도 사실 이랬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래서 이 재계약 조짐이 재계약 소식이 언제쯤 뜨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살리바가 아스날하고 확실히 이제는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아직 재계약 협상의 쟁점이 뭔지는 나와 있진 않네요. 연봉이 될 수도 있고 트로피에 대한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바이아웃 이제 넣냐 마냐 이게 또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예 담겨 있진 않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아르테타 감독은 이제 부카요 사카도 슬슬 재계약해야겠죠. 4년 계약했으니까 장기 계약을 빨리 맺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숙제를 해결하긴 하겠네. 이거랑 마갈랑이스 재계약도 해야 돼. 아니 사실 살리바가 잘하는 선수는 맞긴 한데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살리바보다 마갈랑이스가 이번 시즌에 한 게 훨씬 많거든. 마갈랑이스 없어가지고 수비진의 리더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불안한 아스날 수비진 많이 봤잖아. 근데 마갈랑이스를 대우를 안 해준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갈랑이스와 재계약을 맺길 원하고 있다. 계약 기간 2년 남은 상황 해야 돼. 이 언급 없었으면 나 진짜 이상했을 것 같다. 있네요 다행히.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씨발. 그리고 살리바 소식은 온스테인까지 떠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못이 박혀버렸네. 아직 제안을 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네요. 논의를 일단 진행을 해보고 합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 그리고 아스날이 마침 무관 엔딩이죠. 그러니까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단 내의 모든 업무 무게가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한 쪽으로는 이제 치우쳐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부 행정 쪽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만큼 재계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기도 하지. 이거는 뭐 조만간 뜰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자, 그리고 대망의 이 미친 관식이 소시에다드의 관식이죠. TU가 떴습니다. 로만 오피셜이고요. 아스날로 간다고 하고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 이적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약간 궁금했던 거는 소시에다드로부터 빼올 때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로 할부를 끊어가지고 데려오는 건 아닌가 싶긴 했는데 근데 로마노의 피셜로는 아스날이 수비민디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할 의사를 소시에다드 측에 통보를 한 상황이라서 지불 형태는 바이아웃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아스날이 현금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지불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이건 충분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소시에다드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생각이 난 게 바이아웃 지불 이거 있잖아요. 나 이거 무조건 장부 일시불인 줄 알았거든. 2천만 파운드를 지불했어. 이거를 2025년에 지불했다고 치면은 2022
25 장부에 그대로 일시불로 찍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PSR이나 FFP 관련 그런 장부를 다루는 쪽에 관한 장부에는 이게 5년 계약일 시에는 5회로 분할돼서 찍힌다더라고. 당연하게도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 수비맨디 계약권에 관해서는 5년 계약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200만 유로씩 1년에 찍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스날 장부 어쩌고 저쩌고를 거론할 건 아니다. 5년 할부를 한다 하더라도 장부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할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장부에 관한 부담은 줄어드니까. 댓글에 이런 거 있거든요. 수비맨디는 오피셜, 그러니까 즉 옷을 입은 상황의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라면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리버풀 사과 때도 히비고가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히비고랑 다름없이 진짜 굉장히 강렬하게 연결이 됐었고 무조건 리버풀로 가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통수를 쳐버렸거든요. 얘도 약간 빼오기 힘든 것처럼 아르테타가 되게 많은 수를 썼나 궁금하긴 하다. 데클란 라이스를 데려올 때 아르테타가 이제 책 한 권을 썼다라고 하니까 뭐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성을 보였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같은 소시에다드 출신으로서 인맥팔이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 영입이 진짜 정성인 거 뭐냐면 리버풀도 리버풀이지만 사실 수비맨디를 정말 강렬하게 오랫동안 원해왔던 클럽은 아스날이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링크가 많이 떴잖아. 작업질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아스날의 이 순애보가 통한 게 아닐까, 진정한 사랑이 이긴 게 아닐까.